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온통 대선에 관심이 쏠려 있는 지금 어디선가는 아주 야만적인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국립경상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특히나 대학병원의 레지던트 선발 절차와 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인지 금방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더더구나 이 딸이 지원한 과는 응급의학과입니다. 지원자가 없어요. 너무나 일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사람을 뽑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이번에도 경쟁률이 미달이었습니다. 2명을 선발하는데 단 1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격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결정은 이와 같이 불합격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상대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정했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그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가지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해놓고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뽑아놓고 나중에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이유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아마 표면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보다 더 내심의 이유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에서는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해놓고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입학 취소 잠정 결정을 내면서 지금 기소되어 있는 표창장이라든지 경력은 이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 결론은 입학 취소였어요. 왜 그랬을까? 합격 요인도 아닌데 왜 굳이 입학 취소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을까? 아마도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표창장이라든지 또는 몇 가지 경력이 허위다 또는 위조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것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 자체가 입학 전형을 위반한 거다, 입학 취소 사유다, 이런 이유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위라거나 또는 위조됐다거나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 계류 중이고 다음 주에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결론이 나와요. 물론 그 결론에 따라서는 상고 기각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유죄로 확정이 되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더더군다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각 단계에 걸쳐서 행정소송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그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 과연 온당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 들었을 텐데 그 사유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 압력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면접을 보기 사흘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경상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을 했다. 그런데 지원자 미달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도 뒷부분에서는 합격하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협박이죠. 합격하면 시끄러워질 거야. 시끄럽게 만들 거야.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보도가 나올 즈음에는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정치인이 병원 앞에서 피켓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용 거부해야 된다라면서 1인 시위를 벌였고요. 어디서 촉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임용하면 안 된다, 합격시키면 안 된다라면서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불통이 날 지경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석연치 않은 사유로 불합격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레지던트 지원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했던 서울경제 그야말로 갑툭 튑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딸이 의사고실 시험을 볼 때 또는 인턴에 지원할 때 또는 레지던트에 지원할 때 각 단계마다 스토킹하면서 보도를 하고 그 기관을 압박하고 했던 거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조국 전 장관 딸이 의사고시를 보기 전부터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조국 딸인데 의사고시 합격하면 여기서 인턴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를 낸 적이 있죠. 당연히 오보였습니다. 사과했고 형사고소당했고
민사소송까지 당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인턴 지원을 할 때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을 봤다라면서 단독 보도를 하고 며칠 뒤에는 속보 불합격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도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을 했다라고 단독 보도를 하고 며칠 뒤에는 불합격했다라고 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명지병원 레지던트도 마찬가지로 응급의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1대1, 2명 뽑는데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압박, 정치적 압박 때문에 불합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오보를 쏟아냈고 지금 돌이켜보면 최근 한 2년 반 동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오보를 쏟아냈죠. 그리고 비방성 보도를 했죠. 가장 최근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만 사례를 들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이 부녀의 사파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크게 또 오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외국의 해외판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기생충 학자 서민 교수의 칼럼을 실은 것도 조선일보였습니다. 이 인턴 레지던트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딸이 합격을 해서 근무를 했던 유일한 병원 한일병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턴을 했는데 한일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극우단체에서 또는 극우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병원 앞에 찾아와서 현수막 내걸고 또는 확성기 틀어놓고 인턴 취소해야 된다 이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의원은 이 병원 인턴들에게 월 얼마씩 급여가 지급되는지 그 내역을 또 제출받아서 그것이 월간 조선에 단독 타이틀을 걸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얘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얘 주머니로 들어갔다. 실제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이게 비방 목적 아니고 정상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어떤 공익적 가치를 걷는 건지, 어떤 기사 가치가 있는 건지, 저도 20년 기자 출신이지만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50억 클럽에 줄줄이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더더군다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화천대 위에서 대놓고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 해서 화천대 위에서 골치가 아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서 그 돈을 왜 달라고 했냐, 무슨 명목이었냐, 아버지가 시킨 거냐, 이런 인터뷰 시도를 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10수년에 걸쳐서 온갖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만든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이력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교수 타이틀을 얻고 강사 타이틀을 얻고 해서 10수년간에 걸쳐서 이 급여를 받아서 챙겼던 것,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언론이 그렇게 추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한두 개 언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이 가족을 향해서 이 가족을 우리가 끝까지 괴롭힐 거야. 그 자녀는 앞으로 취업도 못하게 막을 거야. 그 앞길을 우리가 막아놓고야 말겠어. 가족을 멸문지화시킬 거야. 이런 악의에 가득 찬 그런 비방 보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고 썼던 이 조국의 시간에도 이 수사 단계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토로를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대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언론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 행태를 보였다. 자택 입구에서 새벽부터 심야까지 진을 치고는 가족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퍼부었다. 망원 렌즈 달린 카메라로 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어 올렸다. 온 가족이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가 됐다. 집에서 나온 물품을 확인하려고 재활용 쓰레기통을 뒤졌다. 아파트 보안문을 통과해 계단 아래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질문을 던졌다.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집요하게 눌러서 참다 못한 가족 누군가가 문을 열면 카메라를 들이댔다. 부산의 어머니 집과 재수 씨 집 앞에도 카메라가 깔렸다. 가족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눈은 번들거렸고 입에는 가학성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조선일보 기자는 내가 치료받은 병원까지 찾아가 무슨 치료였는지 묻고 갔다. 동네 카페와 세탁소 등 상점을 방문해
나와 내 가족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도 탐문했다. 채널A는 등교하는 아들을 따라붙어 버스에 올라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퍼부었다. 아파트 인근에 회사명이 붙어있지 않은 취재 차량을 항상 주차해놓고 가족이 이동하면 추격전을 벌였다. 서울에 오셨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을 계속 쫓아오더니 어머니가 내리자 어머니를 가로막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친구와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쫓아오는 차를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만남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친구와 지인에게 카메라를 들이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 일이 벌써 3년째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정경심 교수의 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는 이것이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에서 다른 대목에서 이런 글도 썼습니다. 검찰에게 나와 내 가족이 사냥감이었다면 기자들에게는 동물원의 원숭이였다. 보도도 좋고 기자짓도 좋은데 좀 작작들 합시다.